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난리 버거집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진흙탕 싸움을 먼저 시작한 쪽은 말할 것도 없이 원희룡 후보 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정풍운동, 즉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 없고 전국 수능 1위, 서울대 입학 1위, 사법고시 1위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원희룡 후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희룡 후보에 거는 기대가 대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해서 지금 지하실 바닥을 뚫고 계속 뚫고 들어감에도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는 너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또 후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큰 욕심이 딱 앞에 와서 닥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는 끝간데 없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머리, 지식, 권력, 돈, 재능 이런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죠. 공부 잘하면 출세의 지름길이 열리긴 합니다. 왜냐? 정부에서 보장하는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쭉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고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로스쿨을 나오면 출세의 길이 신장로처럼 쭉쭉 펼칩니다. 이렇게 출세를 하면 돈이 따라붙고요. 권력이 따라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인기를 먹고 살게 됩니다. 물론 돈과 출세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습니다만 이 돈과 권력과 인기를 한 몸에 가진 스타 정치인, 이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있어도 돈은 있어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무인 짓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권력까지 실리니까 세상에 아나무인입니다. 때문에 이 머리 좋은 출세가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말아먹고 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다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특히 무능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잘났어요. 개개인은 다 잘났어요. 개개인은 다 잘났는데 이 잘난 거를 뭘 위해서 쓰냐? 저와 진의 가족만 위해서 써요. 나눌 줄을 몰라요. 이들은 받아먹는 것에,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남을 대우하거나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쓸지 모르니까 이것은 콩가루 집안이죠. 보수들은 의리가 없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좌파들은 아니에요, 말이에요. 지네들끼리는 뭉치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끼리는 저것이 도둑놈이라도 도둑놈 아니라고 우겨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좋다는 원희룡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무자비하게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또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나쁜 일을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다. 정말 이 지식인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법을 알기 때문에 잘 감춥니다. 하지만 한동훈 너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후보는 그것과 아직까지 타협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타협했다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받아도 한동훈의 뒷조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한동훈이 출퇴근할 때 그 사이비 언론들이 따라붙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행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까지. 허다못해 집에 현관문에까지 가서 협박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비리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나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내부 총질 내지는 내부를 거꾸로 트이겠다고. 요새 제가 원희룡 후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저렇게 이재명이랑 많이 닮았지? 이제 보니 누구를 위해서 개항을 해가서 출마를 했나? 진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갔나? 아니면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난 여기서 떨어져도 국민의힘에 헌신했다 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설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원희룡 후보는 국무총리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해찬이라는 인간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만 아직 복당이 안 됐지만 대통령실의 비서관 내지 행정관을 또 보장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을 공격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if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이 끝난 후에 장해찬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실 행정관 내지 보좌관으로 임명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탄핵당해도 마땅하다. 좀 격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갔지만 비례대표를 뽑는데 사천을 했다는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천의 근거랍니다. 이철규 의원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사천의 근거랍니다. 대통령실의 의견과 이철규 의원의 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 봐도 이것은 사천이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이것을 물고 뜯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내 권력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권력 만들기에. 원희룡 후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너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지만 술도 마시지 않고 술집도 가지 않고 술을 아주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피하면서 본인의 업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김건희 여사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희룡을 내세워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 옳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지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 나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 원희룡 후보는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